지금 제가 당신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어제 아침에 먹은 음식, 지난주에 만난 사람, 심지어 어린 시절의 상처까지. 당신이 확실히 기억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노벨상 수상자인 뇌과학자 에릭 캔델이 발견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당신의 기억은 비디오 테이프처럼 저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번 기억할 때마다 새롭게 만들어지고 수정되고 왜곡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당신에게 믿을 수 없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를 기억하는 방식은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도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다니엘 샥터가 진행한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어린 시절의 기억을 최대한 자세히 써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똑같은 질문을 다시 했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같은 사람이 쓴 같은 기억인데도 세부 사항의 40% 이상이 달랐습니다. 심지어 핵심적인 내용까지 바뀌어 있었죠. 더 놀라운 것은 참가자들 모두가 자신의 기억이 정확하다고 확신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억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기억을 꺼내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매번 새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뇌과학자들이 발견한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뇌의 신경회로가 다시 연결됩니다. 마치 레고 블록을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하는 것과 같죠. 이 과정에서 현재의 감정, 지식, 경험이 과거의 기억에 섞여 들어갑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을 기억해도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아버지가 엄하게 꾸짖던 기억이 있다고 해봅시다. 청소년 시절에는 그 기억이 아버지는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분노로 기억되지만 성인이 되어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 되면 아버지는 나를 걱정해서 그랬구나라는 이해로 바뀔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 하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 이것이 바로 기억의 마술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세계적인 심리치료사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나치 수용소에서 3년간 고문과 굶주림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그 경험을 인생 최고의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같은 경험을 한 다른 생존자들 중 많은 이들이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린 반면 프랭클은 그 경험을 통해 임의치료법이라는 혁신적인 심리치료, 기법을 개발했습니다.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경험을 해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경험 자체를 선택할 수 없다. 하지만 그 경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는 선택할 수 있다. 최근 신경과학 연구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기억이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뇌의 활성화 패턴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진이 진행한 실험을 보겠습니다.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에는 과거의 실패 경험을 배움의 기회로 생각해보라고 했고 다른 그룹에는 그냥 그대로 기억해보라고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현저히 낮아졌고 대신 학습과 성장에 관련된 뇌 영역이 활성화됐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효과가 단순히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3개월 후 추적 조사에서도 첫 번째 그룹은 더 높은 자존감과 회복 탄력성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억 재해석의 힘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그 과거가 현재의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억을 재해석할 수 있을까요? 심리학자들이 개발한 검증된 3단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관찰자 시점으로 전환하기. 먼저 고통스러운 기억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3인칭 시점에서 그 상황을 바라보세요. 내가 그때 힘들었구나가 아니라 그 아이가 참 힘든 상황에 있었구나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마치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같은 상황에 있다고 가정하고
그 친구를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으로 과거의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UCLA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자기 거리화 기법을 사용하면 감정적 고통이 평균 50%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2단계 다중 관점 탐색하기. 이제 그 상황을 최소 3가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세요. 첫째, 성장의 관점. 이 경험이 나를 어떻게 더 강하게 만들었을까? 둘째, 연결의 관점. 이 경험 덕분에 누군가를 더 잘 이해하게 되지 않았을까? 셋째, 의미의 관점. 이 경험이 내 인생에서 어떤 특별한 역할을 했을까? 예를 들어, 어린 시절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다면, 성장의 관점. 그 경험 덕분에 나는 다른 사람의 아픔에 더 민감해졌다. 연결의 관점. 그래서 지금 힘든 친구들을 더 잘 도울 수 있게 되었다. 의미의 관점. 그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따뜻한 성격도 없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새로운 관점들을 바탕으로 당신만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억지로 긍정적으로 포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성 있는 재해석이 중요합니다. 고통은 고통대로 인정하되 그 고통이 당신을 어떻게 성장시켰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진이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성장의 서사로 재구성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면역력이 높고 우울증, 발병률이 현저히 낮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뇌과학적으로 증명된 현상입니다. 우리가 기억을 재해석할 때마다 뇌의 신경회로가 실제로 재배선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기억 재해석의 놀라운 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상처를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제대로 마주하고 그것이 현재의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과거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기억을 재구성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오늘부터 이 한 가지만 시도해 보세요. 누군가가 당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때는 정말 힘들었겠네라고 동조하는 대신 그 경험이 지금의 나를 만드는데 어떤 역할을 했을까라고 물어보세요. 이 작은 질문의 변화가 당신의 모든 기억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폴 리케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의해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라 과거를 해석함으로써 미래를 창조하는 존재다. 당신의 과거는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당신을 정의합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노예가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기억의 작가이자 감독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깨달음이라도 전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깊은 심리적, 철학적 통찰을 통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영감과 소중한 의견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